이제 지난 세션에서는 그 이제 에러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시키기 위한 알고리즘을 이제 좀 수리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예제들을 한번 쭉 보고, 그다음에 R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에러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 이제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R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한번 실제 데이터로 예측 모형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보시다시피 그냥 앞에 그 에러폭 그 뉴럴넷이 뭘 할 수 있느냐 그 제일 앞쪽에서 좀 했던 그 XOR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원 데이터고 데이터가 4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1, 10, 01, 00. 2차원 공간에 있는 어, 그 데이터 4개고 그 클래스 베리어블이 클래스가 0 클래스, 1 클래스 2개인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클래스를 예측하는 모형 뉴럴넷 모형을 이런 구조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히든 레이어 하나, 2개, 그다음에 걔네를 결합한 형태로 이제 그 아웃풋을 만드는 그러면 이제 웨이트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상수 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이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웨이트 벡터가 W1부터 W9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것들을 이제 9차원 공간, 9차원, 사실 10차원 공간이죠. 에러 펑션까지. 그 공간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로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웨이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트를 뭐 0.5로 세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되게 그냥 랜덤하게 되게 작은 숫자들을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이니셜 웨이트고 이니셜 웨이트 생성을 하고 그러면 이 웨이트로 이렇게 쭉 포워드 스텝으로 이제 아웃풋을 계산을 하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의 예측값이 이런 겁니다. 당연히 뭐 이 웨이트를 랜덤으로 생성을 했으니까 굉장히 그 트루 값하고 상당히 먼 그 다른 그런 뭐 예, 소위 얘기해서 좀 멍청한 값이 나왔죠. 그러면 요 값을 기준으로 이 현재 W 값, 현재 H 값, 현재 H 값, 현재의 그 O 값들, 아웃풋 값들, 그리고 true 값, true Y 값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앞서 설명한 요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면 이터레이션 그 과정을 이제 1000번 반복하면 이제 웨이트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하고 아웃풋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전히 뭐 좀 이 트루하고 차이가 많죠. 그거를 2000번 반복하니까 웨이트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죠? 웨이트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한 3000번 반복하니까 웨이트들이 또 이렇게 바뀌었는데, 3000번씩이나 예, 그 저기 돌렸습니다.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3000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이제 좀 에러가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죠? 0 클래스는 0.3 정도, 1 클래스는 0.8 정도로 그거를 한 5000번, 10,000번, 5000번 반복하니까 아웃풋이 이렇게 되고 10,000번 반복하니까 아웃풋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0인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애로, 클래스가 1인에는 되게 1에 가까운 애로 이렇게 값이 컨버지 해감을 볼 수 있고요. 그 에러 레이트가 이제 줄어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축이 이터레이션, y축이 에러인데 이게 이렇게 예,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이 에러 레이트를 미니마이즈하는 에러 펑션을 E sub n의 w를 이 펑션을 미니마이즈 했거든요.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w를 찾았는데 이게 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이 에러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은 여기 보시면 for each training example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forward, backward 이렇게 하고 그러면 웨이트가 업데이트 됐겠죠?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forward, backward입니다. 또 세 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forward, backward, 네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forward, backward 하면 이 데이터 포인트 네개를다 적용하는데 네 번의 이터레이션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 온라인 러닝, 시퀀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얘기를 하면 그냥 순차적으로 데이터 한 포인트 하나 한 번에 하나씩 시퀀셜 러닝 그렇게 웨이트를 한 포인트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n의 요거를 계산하지 말고 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 말고 이 서브 n의 서메이션이 전체 에러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에 대한 에러죠. 그죠? 이거를 요거에 대해서 라운드 W분의 라운드 E를 다이렉트리 이밸류에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 수식을 보면 우리 이 서브 n을 미분했는데 이 서브 n을 여기에 여기 서메이션 또 들어가는 겁니다.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그래도 이게 저기 미분 그 유도를 쭉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면 요 네 개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전체 데이터셋을 다 포워드하고 거기서 나오는 O 값들, 예측 값들과 T 값들의 차이를 미니마이즈하는 웨이티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보내서 포워드, 그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백워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배치 러닝이라고 해요. 배치 러닝.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딥뉴럴넷은 대체로 배치 러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소프트웨어도 배치 러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온라인 러닝으로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한 번에 한 데이터 포인트씩 하다 보면 요 뒤에 XOR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터레이션 숫자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야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배치 러닝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이 전체 데이터들의 에러를 한 번에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 전체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게 한 번 이터레이션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통상 이터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배치 러닝이라고 그 배치 러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한 번의 포워드와 한 번의 백워드 요 한 스텝을 이터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통상 에포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one effort는 배치 러닝 기반의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뜻할 수가 있어요. 뜻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로 용어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요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풋 노드 숫자야 뭐 인풋 베리어블의 숫자만큼 배치가 되는 거고 히든 노드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히든 노드 개수 수만큼 배치를 하면 되고 그리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y 인풋 그 아웃풋 노드를 하나만 했어요. 왜냐면 1 아니면 0인 값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아웃풋 노드를 두 개 배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되게끔 그러면 요 1, 0이라는 요 데이터 대신에 true 값은 어떻게 되죠? true 값은 y1, y2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0 클래스는 0, 0, 1 클래스는 1, 뭐 1, 0? 이거 죄송합니다. 바이너리 클래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그냥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제로원 인코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제로원 인코딩 혹은 원핫 인코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원핫 인코딩 이것도 이제 문헌에서 많이 표현되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에는 아웃풋 노드를 그냥 하나만 매치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3개다. 그러니까 클래스 y 값이 클래스가 뭐 a, b, c다. 이런 경우 뭐 A, B, C,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베리어블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웃풋 노드를 통상 3개를 배치합니다.
세 개를 배치해서 클래스 A를 Y1, Y2, Y3로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A를 100, 클래스 B를 010, 클래스 C를 001. 그러면 얘는 A니까 100, A니까 100. 이런 식으로 뉴메리컨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메릭 밸류로 인코딩을 한 이후에 이 뉴메릭 밸류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뉴럴넷을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난 세션에 처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나 리그레션 문제나 즉 y가 연속형인 경우나 학습하는 방법이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y가 하나인 경우에 리그레션 문제는 그냥 아웃풋 노드 하나만 배치해서 그 에러를 미니마이즈 그냥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이기 때문에 리그레션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에러 펑션이 리스트 스퀘어드 된 에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놓고 이렇게 그 아웃풋 노드 하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의 멀티 클래스인 경우는 클래스 개수만큼 아웃풋 노드를 배치해서 이런 원하는 인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형한 이후에 그 이후에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뉴럴넷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이제 먼저 한 이유는 지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이게 올리브 데이터입니다. 올리브 데이터고 여러분들 그 아이캠퍼스에 제가 예, 지금 아이캠퍼스가 없네요. 아이캠퍼스에 그 데이터 이 강의 자료가 있는 곳에 그냥 그 데이터 링크를 하나 그 만들어 놨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면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고 이게 이태리 데이터고 그 이태리에서 재배된 올리브로 만든 올리브 오일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올리브 오일 데이터고요. 그 올리브 종이 요 이태리의 뭐 북쪽 지역, 뭐 중부 지역, 남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올리브가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 다른 올리브로 만든 기름이 또 성분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는 572개가 있고 클래스는 3개예요. 북쪽에서 재배된 올리브로 만든 오일이냐, 중부냐, 남부냐. 그다음에 이 8개의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인풋 베리어블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팔미틱, 모르겠어요. 화학 저는 모르는 이름입니다. 아마 그 오일을 뭔가 이제 화학 실험을 통해서 얻은 값들 이제 그런 데이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올리브 오일 데이터를 한번 보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예, 요거는 아마 지역 이름일 거고요. 요게 클래스 베리어블입니다. 요 지금 B 컬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번이 노스, 뭐 2번이 중부, 3번이 남부. 요 에어리어는 거기서도 아마 지역일 거예요. 중부에서도 이제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그래서 요 컬럼은 안 쓸 겁니다. 요게 클래스 베리어블이고 그 각 오일의 어떤 화학 성분들 수치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을 R 코딩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그냥 다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그 올리브다 CSV 파일을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처음 몇 행을 한번 보면 디다 올리브 처음 몇 행을 보면 이렇게 지금 그 첫 번째 행이 들어가 있고 요게 리전이 클래스 베리어블이고 에어리어 안 쓸 거고 요게 x1, x2, x3, x4, 5, 6, 7, 8인데 그래서 요 지금 클래스 베리어블이 숫자로 들어가 있어서 인티저 타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팩터 타입으로 바꿔줄 겁니다. 요 두 번째 컬럼으로 바꿔줄 거고 그 다음에 x 베리어블은 요 1번, 2번, 3번 네 번째 컬럼부터 11번째 컬럼 4, 5, 6, 7, 8, 9, 10, 11 요 네 번째 컬럼부터 x 11번까지 컬럼을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뉴럴넷 학습할 때는 제로원으로 노멀라이즈 하거나 표준화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꼭 표준화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웨이트 그 스케일이 그러니까 x 값들의 스케일이 다르면 그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러에 미치는 영향이 x1이 x2에 비해 더 많을 수도 있고 혹은 x3가 x2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리그레션에서 데이터 스케일링 해주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사실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이유로 스케일링을 하는데 데이터를 표준화하거나 맥스 값으로 나눠줘서 1에서 0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거나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표준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x 베리어블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선형 결합해서 뭐 상수까지 더해줘서 결합하고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시켜서 나오는 애가 h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 h1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쓴다면 어떻게 생기느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h1은 변수 두 개만 생각해 봅시다. 1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w0 플러스 w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가로 열고 w0 플러스 w1 x1 더하기 w2 x2인데 좀 더 좋은 장비를 써야 되나 봅니다. 예, 패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W2, X2 이렇게 요 식이잖아요. H1이. 그런데 우리가 이니셜리 이 값을 되게 좀 작은 값을 통상 줘요. 제가 아까 뭐 이전 세션에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W가 0에 가깝다면 W가 이니셜리 생성된 게 뭐 한 0.0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S의 이 변곡의 로케이션이 0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 선형 결합이 하고 나온 그러니까 이 X축이 뭐냐면 W 트랜스포즈 X예요. 선형 결합한 이후의 값이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0에서 그러니까 이 공교롭게도 이 W0가 상당히 0에 가까운 값인데 그냥 극단적으로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런 이니셜 밸류를 줬는데 이 선형 결합한 값이 만약에 X 값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이 S 커브에 상당히 이쪽 영역에 만약에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그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상당히 작아요. 이 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선형 결합한 값들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변곡의 근처에 오면 더 데이터를 잘 학습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x 값들을 스케일링 하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 우리가 통상 이 랜덤 w를 어디선가는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작은 값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 좀 안전하게 학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에러를 미니마이즈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그래서 예, 이렇게 인풋 베리어블들을 스케일링 해준다.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tratified random partitioning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d.olive에서요. 이거 지금 그럼 이거 스케일링 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처음 몇 줄을 보면 예, 이 x 값들이 다 좀 표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데이터를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컬럼 여기서 첫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은 세 번째 컬럼은 안 쓸 거기 때문에 걔네를 좀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고 또 처음 몇 행을 보면 이제 클래스 베리어블과 팩터 타입이죠. 클래스 베리어블과 이제 8개의 인풋 베리어블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전이 1인 거, 2인 거, 3인 거 따로 데이터를 구분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스트래티파이드 랜덤 파티셔닝 예전에 봤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요 1, 2, 3번에 대해서 요 커맨드는 뭘 하는 거냐면 행의 개수를 찾고 셔플링 하는 거죠. 요거 샘플 펑션으로 랜덤하게 숫자를 랜덤 퍼뮤테이션해서 행을 바꿔주는 것까지 그냥 한꺼번에 돌리겠습니다. 그렇고 나서 그 각각의 데이터 1, 2, 3번에 대해서 랜덤하게 섞여 있겠죠, 행들이. 그거를 이제 처음 70%에 해당하는 행을 트레이닝,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행을 테스트 셋으로 나누는 일을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에 해서 트레이닝 테스트 셋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진 애들을 요 트레이닝만 알바인드로 결합하고 테스트를 또 알바인드로 결합하면 이제 스트래티파이드 랜덤 파티셔닝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이제 트레이닝 테스트로 나눠서 트레이닝 셋을 d.olive.train, 테스트 셋을 d.olive.test 이렇게 이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 베리어블을 인코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클래스가 1, 2, 3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클래스 컬럼에. 근데 그거를 1, 0, 0, 0, 1, 0, 0, 0, 1로 바꿔주는 그, 어, 그 작업을 해줄 수 있는 펑션이 class.ind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nnet 패키지에 있습니다. nnet이 사실 이 nnet 패키지가 어, 그 뉴럴넷을 학습할 수 있는 패키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nnet 패키지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안 깔려 있다면 인스톨을 먼저 요 패키지 인스톨 눌러서 nnet 해서 먼저 인스톨 하시고요. 저는 이제 인스톨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키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면 이제 이 펑션을 쓸 수 있어요. class.ind 얘를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예, 죄송합니다. 이제 됩니다. 예, 실행을 해보면 여기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00, 010, 001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걔를 요 nny.trai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그 cbind로 트레이닝 셋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래 트레이닝 셋에서 첫 번째 컬럼 빼고 지금 이 인코딩된 원하드 인코딩으로 인코딩된 y 값들을 집어넣으면 d.olive.train은 처음 몇 템만 봐야겠네요. olive.train 그럼 이렇게 그 클래스 베리어블 3개로 바꿔놓은 겁니다. x1부터 x8번까지는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똑같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제로와 원하드 인코딩을 수행을 했고요.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nnet 패키지로 뉴럴넷을 트레이닝 할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 줄이에요, 사실. 뉴럴넷 nnet 패키지 안에 이 nnet 펑션을 쓰는 거고요. 첫 번째 인풋 아규먼트는 x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컬럼들, 두 번째 인풋 아규먼트는 클래스 베리어블에 대한 해당하는 컬럼들, 그 데이터. 그다음에 세 번째 인풋 아규먼트는 히든 노드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3 하면 히든 노드 3개. 그리고 이 nnet 패키지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인 뉴럴넷밖에 러닝을 못해요. 또 다른 패키지가 있긴 한데 히든 레이어를 2개, 3개 지정해 줄 수 있는 패키지가 있긴 한데 그냥 요 시간에서는 이 펑션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가 3, 히든 노드가 3개인 뉴럴넷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요 max it는 맥시멈으로 돌아가는 이터레이션을 나는 그냥 100번으로 세팅하겠다. 그러니까 100번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 자동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종료합니다. 사실 그 전에도요, 내부적으로 이 nnet 펑션 안에 이전 이터레이션에서의 에러와 현재 이터레이션의 에러 차이가 굉장히 작으면 이 100번을 도달하기 전에도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행을 실행을 해서요, 뉴럴넷 실행은 벌써 끝났습니다. 100번 이터레이션 후에 이게 에러 값이에요. 지금 에러 값이 초기 에러 값이 이 정도에서 한 1.9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에러가 완전 0은 아닙니다. 근데 뭐 0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에러가 리그레션을 생각해 보면 데이터에 에러가 있으면은 뭐 그 통과하는 선 하나 그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R스퀘어하고 같은 건데 선형회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점들이 일직선으로 쫙 있으면 R스퀘어가 1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모델을 그 선을 가져다 대도
선을 피팅을 해도 뭐 R스퀘어가 0.8, 0.7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0이 아닌 에러가 나오는 건 사실 되게 굉장히 좀 당연한 일이고요. 이렇게 그 뉴럴넷을 학습할 수 있고 그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nnet 패키지는 사실 에러 펑션을 시퀀셜 러닝이 아니라 배치 러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00번 이터레이션이 그 100번의 에포크를 반복한 거예요. 배치 러닝을 했다는 것도 그냥 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할 거냐면 예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테스트 셋에서도 예측을 할 건데 요 n넷이 산출하는 요 nn.olive 이 이 R 개체는 사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의 아웃풋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요 fitted values라는 애를 실행을 하면 이게 예측값입니다. 그러니까 y1의 예측값, y2의 예측값, y3의 예측값 이렇게. 그래서 요거 지금 apply 펑션을 얘는 fitted value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산출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산출하는 값이고 걔를 로우와이즈 어느 로케이션이 최대값이냐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맥시멈 값을 가지는 인덱스를 리턴하겠죠. 그게 predicted class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요 인코딩된 원하드 인코딩된 요 값들 여기서도 로우와이즈 어떤 값이 최대값이냐 그 인덱스를 리턴하면 이게 true class겠죠. 그죠? true class 또 그러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의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그려볼게요.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트레이닝 에러 제로네요. 그냥 클래스 1인에는 다 1로 예측됐고 2인에는 69개인데 다 2로 예측됐고 3인에는 다 100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죠? 그냥 predicted class하고 true i가 다른 애들의 합 이거 0이겠네요. 예, 하나가 여기 오블류 된 게 하나 있네요. 예, 하나 오블류 됐습니다. 그리고 length 이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죠. 401개 중에 하나가 오블류 됐으니까 트레이닝 에러는 0.002493입니다. 이제 테스트 에러는 어떻게 하냐면 predict 펑션을 쓰는 거죠. predict 펑션을 쓰고 trained then neural net R object고 테스트 데이터를 x 데이터들을 놓고 타입을 low로 하면 이제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각각 y1, y2, y3에 대한 예측값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apply 펑션을 써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인덱스를 산출해서 predicted class를 계산하고 여기는 true class고 confusion matrix를 만들어 보면 여전히 또 3번 클래스가 1번 클래스로 잘못 예측된 거 하나 빼고는 다 제대로 예측이 됐습니다. 테스트 에러를 계산해 보면 0.0058이네요. 그게 제가 요거 돌렸을 때는 요 뉴럴넷 피팅이 그러니까 웨이트가 다른 거죠. 제가 이걸 만들 때는 트레이닝 에러 0, 테스트 에러 0이었는데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학습을 또 다시 하면 또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이니셜 웨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엔 또 예, 저기 트레이닝 테스트 에러가 다 0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제가 좀 또 한 가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그거는 요거 예제를 하고 좀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한 건데요. 그냥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합시다.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한 건데 이게 에러 펑션이 혹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니셜 포인트를 여기서 정하면 걔는 여기서 컨버지 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스타트하면 여기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스타트하면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서 스타트하면 여기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니셜 밸류에 따라서 우리가 갖는 그 목적 함수의 값이 달라요. 그래서 통상 이 너리니어 옵티미제이션에서는 이니셜 포인트를 멀티 스타팅을 합니다. 그 여러 개의 이니셜 밸류를 시도를 해보고 수렴된 fx 값들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이게 글로벌리 미니멈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사실 로컬 미니멈밖에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니셜 포인트를 시도를 해서 이렇게 로컬 옵티멈 값들에 해당하는 fx 값, 그 오브젝티브 펑션 밸류를 다 비교해보고 제일 작은 값에 해당하는 x값 솔루션으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뉴럴넷을 학습할 때도 이니셜 포인트를 여러 개를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니셜 웨이트를. 그렇게 해서 제일 에러 값이 작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학습한 이후에 이 파이널 밸류가 제일 작은 뉴럴넷이 조금 더 좋은 뉴럴넷인 거죠. 에러가 미니마이즈 됐으니까. 물론 트레이닝, 예, 아주 작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건 트레이닝 셋에 또 과적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본 그 올리브 오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의 뉴럴넷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인풋이 8개, 히든이 3개, 아웃풋이 3개. 이렇게 생긴 애를 학습시킨 거고, 그 다음에 그 nn.olive라는 트레인드 된 뉴럴 R 개체에 그 산출하는 아웃풋 중에 또 이 WTS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학습된 파이널 웨이트들의 값들을 리턴해 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인풋이 8개, 8 곱하기 3, 24에 더하기 8 하면 24 더하기 8 하면 32개 하고 339, 3 곱하기 3, 9 더하기 3 하면 얼마죠? 네, 12. 그러니까 총 43개? 43개의 웨이트가 있거든요. 그게 36, 37, 38, 39네요. 39개네요. 네, 39개가 맞습니다. 지금 38, 24 더하기 8이 아니라 여기가 바이어스 텀이 3개 있는 거니까 더하기 3이네요. 38에 24 더하기 3, 27개. 그리고 339 더하기 3개 하면 12개 해서 39개. 39개의 그 웨이트 값들을 구한 건데 그것들이 이제 숫자로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뉴메릭 벡터로 리턴을 해요. 36, 37, 38, 39. 근데 여기 서머리 펑션을 쓰면요. 그게 각각의 값들이 뭐와 뭐를 연결하는 어느 노드와 어느 노드를 연결하는 웨이트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머리 n.olive를 실행하면 B에서 H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B에서 H1으로 들어가는 즉 요 H1으로 들어가는 상수텀에 해당하는 웨이트 X1에서 H1, X2에서 H1, 인풋 세 번째 인풋에서 H1 이렇게 쭉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 값들이 마이너스 4.62가 얘고요. 마이너스 0.94 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14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9개가 첫 번째 히든 노드로 들어가는 웨이트들. 그 다음 9개가 여기서부터 8.36까지죠.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예,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히든 노드로 들어가는 웨이트. 여기부터 그 다음 9개. 마이너스 11.36까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요게 이제 요게 세 번째 히든 노드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아웃풋 노드로 들어가는 그 히든 노드 아웃풋 노드, 첫 번째 아웃풋 노드가 연결된 웨이트들. 그게 이제 그 다음번이에요. 요 10.73부터 0.388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 4개가 두 번째 아웃풋, 그 다음 4개가 세 번째 아웃풋. 이런 식으로 이제 뉴메릭 벡터로 표현되어 있긴 한데 그 순서가 첫 번째 히든, 두 번째 히든, 세 번째 히든 노드 들어가는 웨이트들 다 처음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 노드로 들어가는 웨이트들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태여 이제 이렇게 좀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아웃풋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요 nnet 펑션이 input argument로 initial weight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initial weight로 시작을 하면 동일한 neural net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얘기를 했고 지금 사실 이 코드는 매 에포크가 진행됨에 따라 에러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좀 설명을 해보면 이니셜 웨이트를 그냥 아예 0으로 줬습니다. 그냥 이니셜 밸류를 W 값들을 다 0으로 39개 세팅을 했고요. 저는 이제 맥스 에포크를 10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러.100은 요 맥스 에포크 개수만큼 일단 0을 넣었어요. 그래서 100번 이 포문을 돌릴 건데 이게 뭐 할 거냐면 i는 1부터 맥스 에폴크까지죠. 그 뉴럴넷을 이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학습하는데 이 처음 이니셜 웨이트를 다 0으로 동일하게 하면서 뉴럴넷 사이즈도 그 히든 노드 개수도 3개인데 맥스 이터레이션을 i로 세팅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포문을 돌 때는 한 번만 도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워드 백워드를 한 번만. 두 번째 포문에서는 맥스 이터레이션이 2니까 포워드 백워드 두 번. 그거를 그렇게 해서 생긴 뉴럴넷. 그러니까 i가 숫자가 적으면 잘 학습이 안 되는 애일 거고 i가 10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학습이 잘 되는 뉴럴넷이겠죠. 걔네의 이 fitted value, 뉴럴넷의 예측값, 그 다음에 실제 y 값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이 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해서 에러 벡터에 집어넣는 함수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만 F워크를 한 번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점은 F워크를 20번만 돌렸을 때, 여기는 F워크를 40번만 돌렸을 때, 동일한 웨이트에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에러를 쭉 저장을 해서 그 에러 값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설명을 다 해서 그냥 이거 한번 이렇게 쭉 다 복사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쭉 다 실행을 하면 지금 계속 그러니까 20번 했을 때, 뭐 30번 했을 때, 40번 했을 때, 50번 했을 때 그걸 쭉 계속 러닝이 된 거고 이렇게 이제 에러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에포크가 진행됨에 따라 뉴럴넷의 에러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리그레션 제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리그레션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좀 보면 제가 그냥 2차원 예제를 그냥 만들었어요. 2차원 예제를 만들어서 generating data where nonlinear relationship exists 해요. 그러니까 x 값을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0.5씩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x 하나인 경우인데 그래서 x를 실행해 보면 그냥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0.5씩 증가시킨 데이터고요. y 값을 어떻게 생성했냐면 요 1 나누기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 사실 시그모이드 펑션인데 그냥 뭐 너니니어 펑션을 그냥 시그모이드 펑션을 썼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랜덤 에러를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0, 표준 편차가 0.03인 정규 분포로부터 랜덤 노이즈를 더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찍어보면 약간의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요. 거기 이 X 하나 Y 하나인 경우를 가지고 히든 노드가 3개인 뉴럴넷을 한번 피팅을 해봤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네, 금방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뉴럴넷으로 예측을 해본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fitted value죠. 그리고 이 fitted value를 한번 예측 값을 한번 그래프로 찍어보면 이렇게 요게 예측 값입니다. 그래서 fitted 커브를 어떻게 그렸냐면 그냥 x 값을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되게 0.01씩 증가시키면서 되게 많이 생성을 해서 걔네들의 예측 값을 요 트레인드 된 뉴럴넷으로 예측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냥 그걸 그린 겁니다. 라인으로. 그럼 이제 요게 피티드 라인이고 요 점이 원래 트레이닝 셋입니다. 그러니까
뉴럴넷은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도 그냥 그대로 그 에러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는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Neural networks smoothly interpolate the training data points예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를 굉장히 잘 관통하는, smoothly interpolate하는 그런 예측값들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 리그레션 문제에 쓸 수 있겠죠. 고차원 문제라면 만약 고차원 공간에 데이터들이 막 그 퍼져 있다면 그 데이터들을 굉장히 잘 관통하는 스무스한 넌리니어의 서피스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아까 그 2차원 예제 X하나 요 예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서머리 펑션을 쓰면 뉴럴넷 웨이트 볼 수 있고요. 또 웨이트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고 그걸로 뉴럴넷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요 숫자를 그냥 그대로 그 위에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고차원 공간의 서피스를 찾아갈 수 있다. 회귀문 뉴럴넷으로 프레딕션을 한다면 리그레션 문제를 푼다면 정말 그럴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제가 그 함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주목할 점은 x1, x2, x가 두 개인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고 그게 지금 이제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게 fx입니다. 요렇게 이제 굴곡이 있는 서피스예요. 요 함수가. 그게 이제 입실론을 정규 분포로부터 이제 앞에 그 이 문제에서 데이터 포인트 생성했듯이 요 서피스에 약간의 에러를 줘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를 되게 많이 생성을 했어요. 데이터 포인트를 많이 생성을 했고 그러면 x1, x2 값은 뭐 요 일정 범위 내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3 범위 내에서 수치를 쭉 제너레이션 할 수 있고 그죠? y 값은 요 x1, x 값들을 이 수식에 집어넣어서 그죠? 수식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약간의 랜덤 노이즈를 줘서 또 y 값을 생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성된 요 세 컬럼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뉴럴넷 피팅을 했더니요. 뭐 히든 노드는 제가 3개를 정했습니다. R 스퀘어가 한 82%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굉장히 잘 관통하는 이런 서피스를 찾아냈다, 뉴럴넷이 찾아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럴넷은 이거 데이터 포인트들을 굉장히 스무스리 인터폴레이트하는 서피스 혹은 뭐 서피스를 찾아낼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더 뭘 했냐면 generated random numbers from uniform distribution이에요. 그래서 그걸 죄송합니다. 균일 분포로부터 그냥 랜덤 넘버를 막 제너레이션 해서 변수 3개를 더 만들었어요. x3, x4, x5. 이 얘기 뭐냐면 x3, x4, x5는 y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영향을 안 주는 변수예요. 그래도 데이터는 이제 x 컬럼이 x1부터 x3, x4, x5까지 컬럼이 5개, y 컬럼이 하나인 이 데이터 갖고 이제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이 3개는 y에 영향을 안 주는 애들이구나. 그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뉴럴넷을 학습을 해봤더니 여전히 R스퀘어가 한 82.54 조금 줄어들었지만 괜찮은 예측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요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x1과 x2의 커넥티드 된 웨이트들과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x3, x4, x5의 커넥티드 된 웨이트를 살펴보면 사실 이쪽이 상당히 절대값이 작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y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x3, x4, x5의 영향이 그렇게 크게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어쨌든 에러를 미니마이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련이 없는 변수들을 스스로 알아서 어느 정도 좀 스크리닝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셋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던 뭐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던 뉴럴넷 피팅을 했는데 뉴럴넷 트레이닝을 했는데 어떤 변수로부터 나가는 웨이트들을 살펴보니 그 숫자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더라. 그러면 이 변수는 별로 이 y 값에 영향이 없는 애구나. 이런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요 뉴럴 네트워크 예제까지 좀 다 해봤고요. 어, 뭐 여러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 엔넷 패키지를 이용해서 아마 좀 뉴럴 학습을 할 수, 실제 이제 그 프리딕션 모형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뉴럴 네트워크를요, 저희가 흔히 뭐 날 코딩이라 그러죠. 그냥 정말 그 from the scratch 그 코딩을 그 from the scratch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있는데 뭐 제가 그걸 숙제로 낸다거나 제가 그걸 그 학부생이 하기에는 조금 뭐 힘든 일일 수도 있어서 뭐 숙제로 낸다거나 시험에 낸다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이 이게 뉴메릭하게 그냥 에러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그 뉴럴넷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쓴 거구나. 그 정도 하고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을 만들려면 결국 원하드 코딩을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뉴메리컬 미니미제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메리컬 미니미제이션이기 때문에 리그레션 문제를 풀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